오늘 여러분 이 겸손해임 특강 내용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5페이지 정도를 읽어드릴 건데 진짜 버릴 문장이 없습니다.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은 더 잘 전달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한 1시간 이상 고민한 것 같아요. 원래는 다른 제목이었어요. 근데 만족스럽지 않은데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딱 나왔어요. 독서력이 인생력입니다. 이 내용은 겸손해임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사회과학 실험을 제가 결과를 하나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그 결과를 이해하시면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이거는 제가 따로 뽑아낸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도 내용을 같이 읽고 나시죠? 완전 공감되실 거예요. 진짜 중요한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여러분. 겸손의 힘과 강인함의 힘은 하나의 세트다. 1부, 2부처럼. 강인함의 힘은 이 책만으로도 대국민 필독서인데 이거는 대국민 필독 세트다. 이게 겸손이란 주제, 강인함이란 주제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나요. 정말 소름 돋게 너무 자주 만납니다. 오늘도 저기다가 표시해놨잖아요. 이게 강인함의 이 내용이 나와요. 자꾸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책을 목적의식을 갖고 읽는 거잖아요. 우리는 겸손해지고 싶어서 내가 겸손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겸손의 힘의 힘을 읽는 건데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면은 강인함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겸손의 힘을 요즘에는 여러분 책 선물하기가 편해요. 그거 뭐죠?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어떤 책이든 웬만하면 다 선물이 되거든요. 제가 이거 몇몇 대표님들한테 이거는 좀 대표님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 갖고 제가 이걸 선물로 보내드렸는데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그래서 그분이 반 정도 읽으셨는데 정말 제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여기가 막 이상한데 막 너무 막 뭐랄까 감동적이고 짜릿하고 진짜 이렇게만 뭔가 에너지가 퍼져나갈 수가 있으면 진짜 대한민국 살기 좋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 회사도 한 직원이 100명 넘을 거예요.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인데 저보다 이분이 60대는 안 되셨을 거고 50대 후반이시니까 띠동갑도 넘는 나이 차인데 저랑 굉장히 막역한 사이시거든요. 굉장히 젊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도 자주 말씀해 주셨었고 그다음에 본인 입으로 자기 이제 회사 임원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직원분들한테 가까운 지인분들한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얘기를 정말 자주 하셨는데 저한테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어저께 저한테 전화해갖고 뭐라고 말씀해 주는지 아세요? 신 박사, 내가 그렇게 겸손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내가 겸손이 뭔지 몰랐는데 진짜 이거 하면은 제가 좀 몰입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물 날 것 같아요. 울컥해요. 이게 감동적이에요. 그냥 그분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비안의 비야. 나대지 않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조용히 있는 거. 그게 과연 겸손인가? 겸손의 한 사이드겠죠. 근데 이게 밸런싱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여러분 총대 매야 될 때가 있고 나서야 될 때가 있고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와 과시와 비하 사이의 밸런싱인데 우리는 되게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왜곡된 겸손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다 있어요. 인프라, 돈, 문화, 뭐 기술 없는 게 없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유독 없죠?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다 떨어져요. 근데 리더의 5가지 핵심 덕목을 뽑으라고 하면은 겸손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여기 실험 결과로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리더가 겸손할 때 그 보편적 행복이 조직에 얼마나 쉽게 퍼지는지.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행복한 조직이 아니라 생산성, 시너지 모든 면에서 겸손한 리더가 있으면 압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겸손한 리더가 없다니까요. 왜 겸손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이거는 대표님들 특히 좀 이렇게 위치가 높은 분들은 제가 선물 진짜 보이는 대로 해드릴 거예요. 뭐 안 읽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도 안티프레질하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진짜 피드백이었습니다. 대표님도 이 영상 보실 줄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이런 식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지면은 왜냐하면 그 같이 함께 하시는 팀원분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 내용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 조절을 개발하는 것은 안정감에 아주 중요하다.
자, 안정감이 뭐의 뿌리라고 했죠? 안정감이 없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감을 키워야 되는데 안정감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기조절, 디스플린이죠. 태어날 때부터 32세가 될 때까지 사람들을 꾸준하게 조사한 연구에서 지능과 가정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많은 부를 쌓으며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더 낮다고 밝혀졌다. 이게 마시말로 효과인데 마시말로 효과가 처음에 잘못 진행되었다가 실험이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사람들이 제대로 환경 세팅을 한 다음에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도 여전히 뭐가 결과가 나왔죠?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 미래를 따져봤을 때 더 많은 긍정적인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간다. 이게 실험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이와 같은 측면은 어린 시절에 뛰어난 자제력을 발휘한 사람이 장차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게 어릴 때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성인이 돼서도 꾸준히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제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발달할 수 없다고 주장도 한다. 자녀가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자제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여러분 다 레퍼런스가 붙어 있어요. 이제 자제력 관련된 논문들 요약을 한 거예요. 우리는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진 세상에 살고 있다. 특히 매트릭스 속, 온라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 왜? 내가 이거를 면대면으로 실제로 대화를 하고 어떤 교감을 하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라는 어떤 매질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더 뭐랄까? 저 사람에게 어떤 미칠 영향이 쉽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도 더 많아지고 익명성이 숨어서 평소에는 안 그런 분들이 막 욕을 하고 막 누구를 모함하고 그러는 거예요. 48시간 이내 배송되는 수많은 상품, 드라이브 스루로 살 수 있는 패스트푸드, 끝도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목록이나 흥청망청 볼 수 있는 영화들을 떠올려보라.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은 겸손뿐만 아니라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유용하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조절을 키울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겸손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게 따라와요. 이게 저는 너무 이게 인상 깊은 에피소드더라고요. 내 친구이자 동료인 네이선 드웰은 전문 지식부터 개인 변화에 이르기까지 자기 조절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분이 자기 조절 관련 전문가예요. 이 네이선 드웰이라는 분이. 그는 자식생활 중심의 학자에서 울트라 마라톤 선수로 전향을 했다.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만 하시는 분에서 이 자기 조절을 직접 검증해 보려고 울트라 마라톤 선수가 되신 거예요.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자기 조절이라는 중요한 기술에 대한 이해를 활용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마라톤도 힘든데 울트라 마라톤이에요. 아주 먼 거리를 달리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네이선이 1년 동안의 안식년에 우리 대학을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 그때 그는 세계에서 가장 힘든 달리기로 악명이 높은 배드워터 135에 지원하여 그 중에 일부 프로그램인 160km 달리기를 몇 차례 완주했다. 7월에 시작하는 데스밸리에서 휘트니산까지 217km 트레킹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는 6일간의 250km 트레킹과 여름 날씨에 거의 일주일 만에 여러 줄을 가로지르는 500km 달리기를 마치기도 했다. 완전 진짜 미친 분이네요. 그는 자기 조절의 힘을 사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달리기를 완주하며 세계 정상급의 달리기 이력서를 작성했다. 이 자기 조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공부로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조절이 가능하면 얼마나 극한의 상황까지에서도 도전을 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가를 직접 증명을 한 거예요. 학자가. 네이선이 증명하듯 자기 조절에 능숙해지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당장 사막의 뜨거운 열기 아래서 달리지는 못하더라도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도전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지만 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단력이 필요한 어려운 일에는 발전을 보일 수는 있다. 이는 주로 연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의 연구진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깨알 팀 나가거든요. 이와 관련의 연구진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거나 꾸준히 기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식단 일지를 작성하는 것 같은 어려운 과제를 2주 동안 완료하도록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할당한 다음 그 효과를 연구했다. 여기 레퍼런스 붙어 있죠. 다양한 형태의 자제력 과제 중 그러니까 뭐 그거예요. 그냥 명상하기, 식단 쓰기, 그냥 바른 자세 하기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뭔가 내가 자제해야만 할 수 있는 과제를 이렇게 무작위로 뿌려준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자제력 과제 중 하나를 2주 동안 연습한 후 참가자들을 실험실로 다시 불러오자 그들은 자기 조절 과제를 더 잘 수행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런 실험한 사람들한테 자기 조절 과제 어떤 미션을 주니까 2주 동안 연습한 사람들이 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잘한 거예요. 육체적 운동을 연습하거나 단 음식을 피하도록 배정한 2주간의 별도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어떤 연구 논문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단 음식, 이거 굉장히 통제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육체적 운동도 쉽지 않잖아요. 악력기네, 악력기. 이거 한 사람들도 이런 그냥 2주 동안 그냥 하나의 종목을 정해서 자제력 훈련을 했을 뿐인데 다른 거에서도 어때요? 자기 조절 능력이 훨씬 뛰어났다는 거예요. 또 어디 갔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2주 동안 주로 사용하지 않은 손을 사용하는 과제를 주었으니까 양치를 오른손으로 하던 사람에게 왼손으로 하라고 이게 약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오른손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2주 동안 훈련한 사람들한테 또 과제를 줬고 이후 사람들이 화나는 일이 생기거나 위협을 받을 때 덜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기 조절이 되는 거죠. 어려운 과제를 꾸준히 연습하면 훗날 노력이 필요한 과제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예요? 지금 레퍼런스만 하나, 둘, 세 개를 붙이셨어요. 이건 많이 붙이셨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연구 기관들이 사람들한테 2주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여러분을 통제하는 훈련을 손을 바꿔도 좋고 가만히 있기도 좋고 악력 쥐기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훈련을 해보시면 어때요? 그러면 자기 조절 능력이 올라갈 겁니다 하고 검증을 해봤는데 자기 조절 능력이 올라가요. 그럼 자기 조절 능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정감이 올라가요. 안정감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겸손이 더 강해져요.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자기 조절 능력이 올라가면 겸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뭐 돈도 많이 벌고 모든 면에서 유리하대요. 자, 그럼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우리를 이렇게 쉽지 않은 환경에서 이렇게 참을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되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독서가 원탑이죠. 여기에서 바른 자세만 유지해도 이게 자기 조절 능력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바른 자세로 앉아서 독서라는 행위를 하루에 2시간씩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자기 조절 능력이 올라갈 거거든요. 자기 조절 능력이 나를 통제하는 능력 왜 즉흥적으로 스마트폰 보고 싶고 즉흥적으로 뭔가 딴짓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인내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라고 있죠? 독서를 하고 있으니까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 능력이 자기 조절 능력이 올라가는데 나는 어떤 새로운 정보까지 얻고 있어요. 게임이 될까요? 독서력이 뭐다 여러분? 인생력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랜선 독서 토론의 효과죠. 이런 거 읽으시면서 아 독서가 짱이겠네. 운동이 짱이겠네. 달리기 짱이겠네. 그런 거 딱 느낌 오셔야 돼요. 그냥 자기 개발이라는 건 여러분 근간이 운동과 독서로 딱 정해져 있고 외국어 공부 짱이겠네. 자기 조절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왜 못해요? 자기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실을 알아챘으니까 어때요? 무조건 자기 조절 능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통제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독서만 하는 게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또 다른 과학 연구에서 특정 목표를 추구하거나 유혹을 표하려 할 때 동기를 조사했다. 가끔 우리가 정말 원하기 때문에 행동한다. 우리에게는 내적 동기죠. 내적 동기가 있으며 이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거나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해야 하기 때문에 행동할 때도 있다. 이건 외적 동기죠. 얻을 수 있는 것 또는 피해야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목표를 따르거나 추구해야 하는 외부 압력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는 동기가 생긴 경우에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려는 유혹을 덜 느끼고 자제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장애물도 더 적다. 게다가 내재적 동기는 암묵적인 반응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가치에 직접 부합하는 동기는 자체하는 일을 더욱 쉽고 자연스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조절을 위해서 통제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외적 동기면 유지가 안 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내재적 동기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를 뭐예요? 즐겨야 돼요. 내재적 동기의 3가지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 의미, 즐거움, 성장. 하나가 걸려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독서하는 행위 자체를 즐겁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조절을 위한 어떤 수행이 되는 거예요. 내용도 얻으면서. 마지못해 이 여정을 시작해서는 안 되면 내적 동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나 배우자가 시키거나 겸손해지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시작해서도 안 된다.
즐거움을 해야 되는데 그 독서하는 행위 자체가 수련으로서 행복해진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진실하고 오래가는 겸손의 변화는 실제로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자신을 더 낫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에서 비롯해야 한다. 겸손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 있는 방법으로 일부 연구진은 자신을 축소하는 활동이 자기 조절에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했다. 여기도 레퍼런스가 있죠. 예를 들어 명상과 마음챙김, 지금에 집중하기,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 모두 자기 조절을 연습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독서를 하면서 독서가 끝판왕이라니까요. 역사책 같은 거 읽어. 와, 삶이 진짜 거대했구나. 우주 관련된 책 읽어. 자연 책을 읽어. 와, 이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경험, 슈링크하는 경험이거든요. 여기 축소하는 경험. 그래서 이 진짜 이 거대한 세상에 나는 점이구나. 이렇게 줄어들면 내 고민도 같이 프로포셔널하게 줄어들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독서가 끝판왕이에요. 끝판왕입니다. 이와 같은 연습은 마음을 정리하는 데 유용하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나를 더 잘 통제할 수가 있다. 왜냐면 더 객관적이 될 거니까. 그렇죠? 연습을 통해 알맞은 크기로 돌아가 자연과 다른 사람, 우주에 더 폭넓게 감사할 수 있고 자신의 크기가 적당한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초점을 나 자신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은 이기적 충동을 극복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데 더욱 능숙해진다. 이게 여러분 이 내용이 여기 이렇게 한문 단어로 놨잖아요. 이거 강인함의 이 내용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너무 좋습니다. 이 모든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어려운 과제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진정 개발하고 싶다면 어려운 과제에 더 자주 도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되게 단순하지만 독서는 어때요?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 내가 벽돌책 읽는 1300쪽 레가시 오브 바이올런스가 연말에 나올 거거든요. 1300~400쪽 나올 거예요. 벽돌책도 이런 벽돌책은 저도 안 읽어봤어요. 진짜 너가 오늘 죽나 내가 죽나 그런 각오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운 과제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은 더 어려운 과제에 더 자주 도전해야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이 더 어려운 일을 해내야 돈도 많이 벌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이 더 잘 될 텐데 여러분 어려운 과제 얼마나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어려운 걸 피하고 싶어 해요. 무난한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이 끈기를 키운다. 자신의 충동과 문화적 메시지가 우리를 오만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자랑하거나 비판에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유혹에 저항하고 기꺼이 겸손을 선택하기는 힘들다. 스스로 과소평가를 받는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역시 힘들 수 있다. 아침에 산책을 하거나 틈틈이 명상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인식을 키우고 자아를 점검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건 역시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제가 이걸 요즘에 좀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아내랑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내랑 관계가 100점 만점에 80점에서 60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지금 85점에서 65점으로 올라온 느낌이에요. 겸손의 힘이 읽고 나서.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러나 어디까지 읽었죠? 그러나 꾸준한 노력이나 올바른 동기 없이는 겸손을 습관으로 만들려고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겸손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건전한 동기를 찾고 더욱 겸손해지려는 연습을 지속하며 더 겸손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은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끈기와 인내심을 키우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모든 걸 읽어봤잖아요. 이 작가님은 여기에 독서를 넣었으면 진짜 이게 완벽한 책이었을 텐데 본인이 작가인데 여기 독서를 못 넣으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에 지금 오늘 완벽한 게 독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랜선 독서 토론의 묘미죠. 명상 좋아요. 자연의 경이로움 느끼는데 우리가 항상 자연을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다큐멘터리도 있겠죠.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죠.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항상 관찰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 내가 힘들고 내가 좋건 상관없이 계절은 엄청난 힘으로 그 모멘텀을 잃지 않고 있어요. 항상 찾아와요. 세상의 어떤 세파와 상관없이 꽃은 필 때 되면 피고 이파리가 달릴 때면 이파리는 달리고 단풍이 들 때면 단풍이 들고 모든 게 떨어질 때는 모든 게 떨어지고 눈이 올 때는 눈이 와.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왜? 무심해요 너무. 내가 어떤지 신경도 안 쓰고 계절은 돌아오거든요. 그런 걸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확 뭔가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모든 실험 결과에 지금 독서보다 더 교집합이 있을까요? 없어요. 난이도 높은 일에 도전하래요. 자꾸 쉬운 책만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버냉키 책을 제가 왜 읽으라 그래요? 여러분이 금융 관련 책을 읽고 싶어. 그럼 버냉키보다 더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책을 써줄 사람이 있을까요? 연준 의장이었고 연준 의장이 여러분 다 노벨상 받는 거 아니거든요. 버냉키는 동시에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 사람이 서두에 뭐라고 썼냐? 그러니까 공부하는 경제 학도를 위해 책을 쓴 거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딱 봐버려. 진짜 우리가 볼 수 있는 책 중에서 최고 수준의 책을 본 거거든요. 벤 버냉키 21세기 통화정책. 의학의 대가들 같은 거 읽는 거예요. 와, 이 의학이 진짜 이런 역사를 갖고 있었니?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네. 이런 걸 경이로움을 한번 느껴봐야 되거든요. 오늘 내용 여러분 너무 좋았죠. 근데 혼자 읽으시면은 이런 거를 그러니까 놓칠 수 있죠, 그렇죠? 같이 읽어서 우리가 이런 걸 캐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와, 오늘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겸손의 힘 진짜 초강력 추천입니다. 초강력 추천.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 그냥 읽지 마시고 한 세트로 아이고 나가버렸네, 그렇죠? 한 세트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게 제가 어디 갔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프로그램이 꺼졌었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